제발 그 애를 위해서 그냥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나마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이 아직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울컥 감정이 또 올라와 아내를 원망하고 싶고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겨우겨우 애써 내려놓으며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어 체념했습니다. 흐느끼는 아내를 뒤로하고 그렇게 방을 나왔지만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는 것이 아내에게 아들의 비밀을 듣고 나자 아들이 꼴보기 싫어지더군요. 아들은 예전처럼 돌아와 저에게 살갑게 굴었지만 저는 그 모습조차 보기 싫어서 일부러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아내가 물끄러미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 짓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모든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우리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며 엄마를 찾았지만 아내는 우리 부자만 남겨놓고 그렇게 먼 길을 가버렸죠. 그나마 가는 날 고통에 몸부림치지 않고 잠자듯 편안하게 가서 위안이 될 뿐이었습니다. 아내를 납골당에 안치하고 돌아오던 날 아들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 입술을 달거렸지만 결국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미 제 마음 어느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있던 터라 그냥 등만 토닥거려 줬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우리 부자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의 공백이 생겼지요. 저한테는 아내가, 아들에게는 엄마가 있던 빈자리였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죽음에 일조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느 날 저에게 입영 통지서를 보여줬습니다. 아빠, 집에 있으니까 엄마 생각이 계속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왕 가야 하는 거 지금 갔다 올게요. 그리고 아빠 혼자라고 끼니 거르지 마시고 꼭꼭 챙겨 드세요. 잘 다녀올게요, 아빠. 그렇게라도 훌쩍 떠나서 마음을 다스리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엊그제까지 말썽 부리던 녀석이 의젓한 모습으로 제 걱정까지 해주니 한편으로는 키워준 보람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자꾸만 제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에 볼 때마다 괴로운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런 아들마저 없는 집안을 둘러보니 왜 그리 허탈감과 공허함이 밀려오는지 한동안 말도 못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낳아준 정보다 키워낸 정이 더 크다고, 비록 그 아이가 제 새끼가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산 세월이 있어서 그런가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거기다 애석하게도 아들 역시 효자였습니다. 가끔 휴가를 받아 집에 오면 저를 먼저 챙겼어요. 친구들이랑 놀러갈 생각은 안 하고 제 곁에 있으면서 못하는 요리도 해준다고 하는데 곰살 맞은 녀석의 모습을 보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은 녹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의 상처는 쉬이 아물지를 않았어요. 시간이 흐른 후 아들이 제대하고 아내의 기회를 맞아 아내가 있는 납골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던 아들이 느닷없이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한순간이라도 사랑한 적 있어? 예상치 못한 아들의 기습적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갑자기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큰 죄를 짓고 들킨 기분이었어요. 제가 얼버무리듯 답을 회피하자 아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그럼 아빠도 나와 똑같네. 괜히 나 혼자 다 뒤집었을 뻔했잖아. 내가 군대에 가서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 하나는 분명히 기억나더라. 나랑 엄마랑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해낼 거냐고 했을 때 아빠가 주저하지 않고 나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했는지 기억나? 어렴풋이 그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아들이라고 했지요. 아들은 좋아서 깔깔 넘어가고 실망감으로 가득 차서 저를 쳐다보던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아들에게 제 모든 걸 들켜버린 것 같았어요. 아들은 아내의 죽음에 여태 벗어나지 못하다 저의 그런 행동에 위안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듯 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모른 척 해주며 아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계속 떠들며 아내 곁에 다녀왔습니다. 아들은 취업 준비로 한창 바쁠 텐데도 틈나는 대로 저랑 시간을 함께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게 모르게 아들에게 거리를 두고 있었지요. 넌 여자친구도 없냐? 왜 자꾸 나랑 있으려고 해? 아빠도 시간 되면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가야 하는데 네가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건 뭐. 그렇게 제가 푸념을 늘어놓아도 아들은 넉살 좋게 웃어 넘기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니 정말로 좋은 소식이 오긴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어떤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저에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우리 과 같은 동기고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취업이 되면 서로 책임지기로 했어. 그래서 말인데
나 여자친구 있으니 걱정 같은 거 하지 마. 아빠는 얼른 여자친구 만들어. 제가 한 말에 걱정이 되었던지 숨겨둔 여자친구를 저에게 얼른 보여주더군요. 참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그 애들의 모습을 보자 옛날 첫사랑 그녀와의 기억도 몽글몽글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저도 혼자 된 시간이 길어지자 여자친구도 만들고 싶었지만 첫사랑 그녀보다도 아내와의 기억이 선명해 도무지 다른 이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온전한 마음을 못 줘서 눈물 흘리게 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앞섰지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 장가갈 동안까지도 제 곁에 어느 누구도 두지 못하고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난 후 저와 계속 살려고 했습니다. 며느리 보기도 부끄럽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나가서 살라고 해도 아들 녀석이 얼마나 우기든지 사돈 보기도 민망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저희 저녁을 챙겨주며 말하더군요. 아버님, 그거 아세요? 백구 씨가 저랑 결혼할 때 내건 조건이 무조건 아버님 모시고 같이 사는 거였어요. 백구 씨 우리 과에서 제일 먼저 취업한 이유가 결혼 빨리 해서 아버님한테 손주 안겨줄 거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거든요. 며느리의 얘기를 듣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는 멀어지려고만 했는데 아들 녀석은 저와 떨어지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것이 가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한 몸 편하고자 젊은 애들을 제 옆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 진지하게 말했죠. 백호야, 요즘 어느 며느리가 홀로 된 시아버지 시중 두려고 하냐?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와서 그 좋은 시절 그렇게 보내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너희끼리 오순도순 살아줘라. 아직 나도 내 몸 건사할 만큼 건강하고 일도 다니고 있으니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진심을 다해 아들에게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가만히 듣고 있다 제가 진심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멀리 가서 살라고 해도 이것만은 양보 못한다고 기어이 우겨 우리 집 근처로 분가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퇴근하고서는 자기 집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꼭 들렸다가 가니 이건 뭐 분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전화번호가 찍힌 전화가 저에게 걸려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더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민주. 정말 오래간만이다. 네 소식 얼마 전에 전해 들었어. 네가 그렇게 된 거 유감스럽게 생각해. 나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에 온 지 3년쯤 다 되어가. 시간 되면 우리 차 한잔 마실까? 몇십 년 만에 듣는 민주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지만 한 번도 연락 없던 그녀가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고 전화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보기로 했지요. 약속 장소에 나온 그녀를 보자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 눈에는 그녀가 우리 헤어질 당시 그대로인 듯 했습니다. 여전히 멋지고 싱그러운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지요. 넌 시간이 흘렀는데도 예전 그대로네. 어떻게 지냈어? 그리고 내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연락한 거야? 그러게 말이야. 하늘이 내 마음을 알고 그랬나. 그녀는 미국으로 건너간 후 남편과 함께 공부를 더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내조해 주기만을 바래 갈등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가 연이은 유산을 하자 시댁에서는 손자를 못 낳는다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모양이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단 하나도 맞지 않았던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갈등의 골이 깊어져 낯선 이국 땅에서 매일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던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행복보다도 사돈 집안과 얽혀있는 사업 때문에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딸을 낳아 딸에게 위안을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딸에게 그녀와 같은 고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녀는 그 지긋지긋한 결혼의 종지부를 찍고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 세월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결혼을 시키려 그녀의 아버지가 우리 둘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녀가 제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를 얘기해줬는데 이 이야기 또한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핸드폰으로 낯선 남자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그녀가 예전 살던 동네 이름을 대고 학교를 대며 맞느냐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맞다고 그러니 상대는 핸드폰 너머 환호성을 지르며 자기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백호였지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 제 근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지랖 넓은 제 아들이 제 옛 연인을 소환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제 옛 연인을 찾아낸 이유가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급했습니다. 꼭 확인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녀와의 짧은 회포를 뒤로하고 오지랖 넓은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들은 제 전화를 받고 급하게 회사에서 나온 듯 했습니다. 뭔 일이 생긴 줄 알고 황급히 나온 아들을 보자 오히려 제가 미안해졌지요. 좀 전에 내가 누구 만나고 온 줄 아냐? 네 덕분인지 몇십 년 전에 헤어진 옛 연인 만나고 왔다. 어떻게 된 거야? 난 또 뭐라고. 뭘 그런 걸 가지고 놀라세요. 집에 가서 물어봐도 될 텐데. 아들 녀석은 자세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빙글빙글 거리는 것이 꼭 저를 놀리는 듯 했지요. 제 속에 타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근처 카페에서 저보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시간 후에 퇴근이라며 편안히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기다리는 시간이 훌쩍 지나갈 만큼 제 머릿속에서는 아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넓은 창 너머로 아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 눈에 심상치 않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파른 고개를 넘어오던 화물 트럭이 브레이크가 고장났는지 전속력으로 내려오고 있었지요. 화물차에는 인근 공사장에 싣고 갈 철근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저한테 오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아들이 보여 저는 마시던 차를 내팽겨치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마침 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고 있어 저는 있는 힘껏 소리 지르며 건너오지 말라는 손짓 발짓을 하며 난리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저의 이상한 몸짓과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위쪽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는 있는 힘껏 달려와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아들이 밀쳐내는 바람에 철근이 제 쪽으로 쏟아지는 것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끼익거리는 파열음과 함께 제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연이은 비명소리와 귀를 찢는 굉음만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며칠 후 알게 되었지요. 눈을 뜨고 쳐다보니 며느리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저를 보고 며느리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그이 어떡하면 좋아요? 백호는 어디 있어? 백호는 괜찮은 거야? 정신이 든 저는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있는 힘껏 밀쳐내던 아들의 모습이 그때 떠올랐지요. 아들 덕분에 저는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만 입었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흐느끼며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깨어나기 전까지 수술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막 끝나 중환자실에 간 상태라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니 며느리는 걱정이 되어 울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궁금해 애가 탄 저는 아픈 것도 있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기겁한 간호사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간호사들의 만류로 겨우 진정된 저는 사고 경위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화물차가 뒤집어지며 제 쪽으로 밀려 쏟아지는 철근을 보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대신 쏟아지는 철근을 피하려다 많이 다쳤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비 노릇도 제대로 못한 못난 저를 살리기 위해 아들이 위험한 상황에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달려들었던 것이었죠. 저는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저는 친아들이 아니라고 밀어내고 있었는데 아들은 저를 위해서 별걸 다 하고 못난 애비도 애비라고 지키려 한 것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못해준 게 많아 아들이 깨어날 때까지 며칠을 그렇게 체면불구하고 울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주요 장기를 다치지 않아 며칠 후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아들은 저를 먼저 찾았지요. 많이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아빠가 내 이름을 백호라고 지어줘서 내가 날쌔게 아빠를 구했나봐. 아들이 실없는 농담을 하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두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하나 그래도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늘 날아간 아내가 음으로 양으로 돌봐준 덕택이라 여겨졌지요. 아들이 마지막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날 며느리에게 제가 엄청나게 울었다는 얘기를 들은 건지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고 간단하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요. 내 몸에 아빠를 구한 훈장이 뚜렷하게 남아있으니 나 강영철 씨 아들 확실한 거야. 저는 아들의 그 말에 깜짝 놀라 벙쪄 있었습니다.
아들은 눈을 찡긋거리며 수술실로 향하는데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지요. 아버님, 실은 백호 씨가 이건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백호 씨가 저랑 결혼하면서 내건 조건이 아버님 모시고 사는 거라고 해서 제가 못한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백호 씨 먹여주고 공부시켜준 거 보답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날 아내의 고백을 듣던 날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아들도 들었다고 며느리가 말해주더군요. 아들은 잠시 외출했다가 잊어먹고 나간 게 있어 다시 들어왔는데 큰 소리가 나서 싸우는 줄 알고 엿듣다가 모든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 형제들을 찾아가 제 과거의 아픈 흔적을 찾고 다녔던가 보더군요. 그래서 그녀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아들의 필사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필연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못난 소리를 한 제 얘기도 아들이 다 들었을 거란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왔습니다. 제 모난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얼마나 아파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런 저를 아빠거리며 속없이 구는 아들이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치기만을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혼자인 저를 헤아려주며 몇십 년 전 인연이 끊어진 사랑까지 찾아준 것을 보면 아들은 분명 아빠 바보인 것 같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고 재활을 거듭해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들을 빼다 박은 손자를 낳아 저에게 안겨주며 저도 앞으로 마음고생하게 생겼어요. 이건 인과응보 같네요. 아빠하고 엄마한테 잘할걸. 아빠 예전에 내가 철없을 때 속썩인 거 정말 미안해. 철들면 너처럼 곰살맞게 굴 테니 그때까지 잘 참아라. 인내력이 좀 필요할 거야 아들. 이런 우리 부자의 모습을 아내가 봤더라면 얼마나 흐뭇하게 여겼을까요. 그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친아들은 아니지만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큰 내 아들 백호를 이렇게 선물로 주고 간 아내에게 저는 영원히 빚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아들은 저에게 살갑게 굴며 우리 집 근처에 살면서 하루에 한 번 저를 보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렵게 찾아준 저의 옛 연인 미주를 잘 안 만난다고 잔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빠와 저는 엄마한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눈 딱 감고 미주 아줌마랑 좀 잘해보세요. 엄마도 이해할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인지 예전만큼 미주에 대해 절절한 마음은 잃지 않고 먼저 간 아내에게 미안함이 아직도 남아있어 제 행복을 마주하기가 살짝 미안해지기도 합니다.